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내용 자체가 거의 모든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으세요?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리에 해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군요. 아마 이제 입장 정리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조만간에 저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입을 닫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변인을 통해서든 공보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든 어떤 형태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화 내용 중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건 위헌적 행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임성근 판사는 사실 사표를 내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사표 내고 나면 탄핵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본인은 그냥 나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정의에 맞는지는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 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대법원장이 이런 행동에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서 두들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이런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과는 법으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법 플러스 정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법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당시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수장이 나서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면 개개의 재판부가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들은 내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저 사법부 적폐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오히려 제공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거짓말하고 이번에 그 임성근 부장에 대한 탄핵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두 가지의 공통분모는 똑같이 눈치라고 봐요. 네. 이게 탄핵을 제대로 발의를 하려면은 사전조사 미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60명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판결문 제대로 읽어보고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왜 사전조사 안 하고 발의부터 하는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가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건지 네. 국회가 무슨 이 나라 왕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무슨 왕권 정치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과 여권의 의견을 감안해서 어떤 입지를 결정한다 한다면 앞으로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지금 흠이 가게 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법원에 가면은 항상 우리 모형이 있죠. DK의 저울. 네.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짓말을 했어요.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이것은 비양심적이잖아요.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는 그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단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요. 여당과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과 코드를 맞췄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저는 이것은 큰 사법농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 그리고 정치권 견제와 균형이 돼야죠. 코드를 맞추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이 네. 밝혀져야 합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야당에서도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소연 노수를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정권의 판사 길들에게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당사자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오후 2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저희 현장 기자들 통해서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61명이 거기에 그렇죠. 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문제와 임성근 판사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얘기 나누는 게 뭡니까? 정치에 대해서 견제하고 서로 삼권 분립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섭섭해하니까 판결문에 이거 집어넣어라. 이렇게 후배 판사한테 얘기했던 분이에요. 네. 본인 자신이 정치와 사법부의 분리를 제대로 실천 안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직권남용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지만 무죄지만 유현적 요소가 있다고 6번이나 판결문에 적혀 있다고 하면 네. 재판한 판사의 입장에서 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임성근 부장판사의 모든 게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접근해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또 김 대법원장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네.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리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 임성근 부장에 대한 어떤 탄핵 발의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네. 그 1심 판결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행위 자체 권유라든지 그냥 관여라 그랬어요. 네. 개입이 아니라 네. 권유라든지 그 관여 자체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거든요. 네. 탄핵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서도 볼 듯이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저기 지금 발의에 찬성할 분들이 주문과 이유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네. 이게 그냥 관여를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건지 재판 그 판결문을 바꿔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을지 저는 좀 알고서 발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탄핵 소추안 국회 이 표결 직전에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또 여당이 국회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전지현 변호사님,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또 이 대법원 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들어줬던 결정을 내린 판사 2명을 이동을 시켰거든요. 요거 가지고도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 판사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이렇게 임지가 바뀌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네. 그게 절대적인 거는 때가 아니고, 돼서 한 거죠? 예, 절대적인 건 아니고 조미연 판사라든지 홍순욱 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3년이 됐기 때문에 옮길 때가 됐어요. 네. 다만 지금 그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 보면은 김미리 부장판사라고 유재수 무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국 예, 사건, 조국. 울산 함양 사건 지금 네. 계속 공전되고 있거든요. 준비 네. 기일만 가고 그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사 대상이었는데 또 그대로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문제를 삼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